안녕하세요. 윤택한 삶을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라이프 디자이너 제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아이패드를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이 자리에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짝꿍 싱싱이가 그 영상을 보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이 그래서 화면 분할 어떻게 해? 였어요. 제가 이렇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싱싱이는 저랑 다르게 프로 12.9 3세대를 사용 중이었고 11인치 프로 1세대를 사용 중인 저에 비해서 최신형 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패드로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한 지 1년이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플 위주의 활용을 보여드린 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초보자분들, 아이패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장된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잘 쓰지 않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초보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을 위한 아이패드의 기본 기능에 대한 활용 영상입니다. 아이패드 기본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뽑은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모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라이트룸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제가 봤었어요. 제가 일단은 라이트룸을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기본 기능을 알고 있고 기본 기능 정도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들과 겸하실 때 그 다음에 취미로 공부를 해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라이트룸 영상을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또는 아이패드 관련 영상에서 이런 영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 채널과 성향이 부합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라면 영상을 한 번씩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걸 다 제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정말 기본부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능을 일단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잠금은 카메라가 있는 쪽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꺼지는 것도 동일해요. 화면을 이렇게 2번 터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완전히 끄고 싶을 때는 이 홈 버튼과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전 전원을 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죠. 가운데에서 위로 내리면 이렇게 알림 센터가 뜹니다. 옵션이랑 모드 지우기를 통해서 지우시기를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나오면 제어 센터가 나와요. 이 제어 센터들은 이렇게 꾹 누르면 더 다양하게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여기에 탑재하기도 하잖아요. 요거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필요하신 거를 빼고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끄시면 이런 화면도 나와요. 여기 화면에서도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밑에 들어가면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플들이 나와요. 추가하고 싶으신 그런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넣어주면 다시 홈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멀티 터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홈 화면에서 여러 가지 어플들을 설치하게 되면 정리를 하기가 하나하나 하긴 힘들잖아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같이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들을 한 번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생성을 다시 이렇게 빼면 다시 개별로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캡처 방법인데요. 캡처 방법은 아까 홈 화면과 플러스 버튼을 꾹 누르면 오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짧게 이렇게 누르시면 캡처가 됩니다. 근데 펜슬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펜슬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캡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캡처를 하시는 것보다 여기 하단
대각선에서 중간으로 딱 끌었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시면 사진첩에 저장. 똑같이 캡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홈 화면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따로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화면 독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면 분할이나 화면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여기 독의 이 기능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플들을 배치를 하실 때는 내가 만약에 자주 쓰는 어플들 동시에 이렇게 켰을 때 무조건 사용하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 어플들 위주로 여기 독에다가 끌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으로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이패드의 기본 기능, 이 기능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능들이었어요. 이제 제 채널은 아이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기능은 작업할 때 아이패드를 쓸 때 효율을 엄청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본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 분할, 화면 멀티태스킹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 화면 독을 잘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쓰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블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때 저는 네이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타를 정말 잘 내요. 그리고 맞춤법 같은 것을 확인해서 넣으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좀 잘 나는 편이지만 이렇게 하단에서 위로 쓸어주면 화면 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주 쓰는 이 어플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끌어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이 화면 분할은 이렇게 비율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쓴 이 단어들이 뭐 맞춤법은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복사 붙여 넣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는 굿노트로 콘티를 많이 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굿노트를 쭉 끌어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굿노트도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콘티를 이제 짠 거에서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은 꼭 여기 오른쪽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도 가능합니다. 프로필이니까 바로 삭제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어플들 중에 이렇게 화면 분할이 안 되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분할을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잠시 확인하는 용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독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쭉 끄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넣지 마시고 위에다가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띄워지는데요. 필요할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다시 필요 없을 때는 넣고 근데 다시 쓸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이렇게 물론 이동하시면서 쓸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정말 많이 쓰이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영상을 보시면서 카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띄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밑에 창이 뜨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다 주면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이 화면 전환은 가운데 하단에서 쭉 끌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띄워놓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전환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손가락 5개를 이렇게 모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이렇게 띄운 화면에서 화면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화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잖아요. 일단 제가 넷플릭스를 한번 켜볼게요. 제가 요즘 드라마에 엄청 빠져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실 때 보통은 이렇게 크게 키워서 보잖아요. 그런데 제 짝꿍 같은 경우도 그렇고 TV를 보거나 하면서 작업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일반에서
화면 속 화면이 온이 되어 있으면 넷플릭스를 만약에 보실 때 이렇게 5손가락으로 모아주면 이렇게 작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5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미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밀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아진 창은 이렇게 밀면 옆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다시 열면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2번 클릭하면 조금 더 크게, 2번 또 다시 클릭하면 좀 작게, 그 다음에 위에 전체 화면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막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사용을 하면 좋은 기능일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키보드예요. 키보드를 따로 사용을 하지만 화면 여기 그대로의 키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죠. 이 키보드는 이렇게 모아주면 작게, 펼쳐주면 이렇게 크게, 작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한 손으로 패드를 만질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해요. 이렇게 쓸어주시면 작게 됐다가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크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잘 쓰지는 않지만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잠깐 작업할 때 2손으로 작업할 때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아서 손 한 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펜으로 키보드를 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거나 메모를 하시는 경우에 작업을 하실 때 이 밑에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펴주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붙여넣으실 수 있어요. 물론 메모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해요. 모아주시면 복사가 되고요. 붙여넣기가 이렇게 메모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톡에서도 모아주시고 붙여넣고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에 내장된 기본 기능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 기능만 아신다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이패드를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린 기능을 위주로 연습도 해보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맞는 이렇게 홈 화면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독도 구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세팅을 잘 하셔서 아이패드 활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